삶의 무게가 버거워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는 극단적인 선택.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불편한 진실입니다. 지역사회 빅 이슈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분석하겠습니다. 김민욱의 기자 콜롬보. 오늘은 세상과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이가 자고 있다며 노크해달라는 스티커가 현관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우편함에는 찾아가지 않은 각종 고지서들만 꽂혀 있습니다. 지난 13일 부산의 한 빌라에서 30대 부부와 5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도 수사가 무슨 노란 조끼 있잖아요. 과학수사 이런 조끼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대. 최근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자 숨진 아내의 오빠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확인해보니 안방에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집안에는 부부가 각각 남긴 유서 2통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가족이 이 빌라에 이사를 온 것은 지난해 말쯤. 이웃들은 일가족과 자주 교류를 하지 않았지만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100일이라고 돌이라고 떡도 나눠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자세하게 만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싸운 지도 그분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요즘 떡 돌리는 사람 잘 없는데 떡을 돌리시길래 이거 안 갖고 근데 이게 엄마가 참 이상도 좋고. 남편이 일했던 가게로 찾아가 봤습니다. 주변인들도 숨진 남성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번 주 그때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무려 34.1명. 우리 사회 안전망에 적신호가 켜져 있지만 어느새 OECD 가입국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은 1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서정우 가능성연구소 대표님, 최성진 동명대 교수님, 김은태 변호사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미경 부산광역 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런다 누군가의 개인적인 선택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길래 오늘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에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겠습니까만은 김 기자 어떻습니까? 단서 같은 걸 좀 찾은 게 있나요? 예, 일단 그 이웃 주민들과 또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 주변의 사람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평소에 어떤 평소와 다른 특이점은 없었다고 하고요. 또 이런 사건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센터장님, 이 보면 주변에서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아마 손쓰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게 가족들이 이런 참변이 빚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이게 자살 예방 활동 하시면서 이렇게 일가족이 연관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드물지 않게 있고요. 주로 네. 이제 제가 만나본 유가족분 중에서는 네네. 아내가 2자녀를 데리고 자살을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네. 힘들어해서 저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던 그런 네. 분도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부산 지역, 경남 지역의 우리 자살률 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산의 경우에는 작년에 전체 사망자 수의 4.2%가 네. 자살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고요. 네네. 그 인원은 907명입니다. 2017년 한 해에 네. 그 정도 있었네요. 이게 네. 그럼 4.2%라고 하면 이게 좀 다른 사망 경우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망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네네. 교통사고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부산의 그 자살률은 22.4%입니다. 네네.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네네. 6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광특별시 기준에서 네네. 보면 1위입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상황이고요. 경남은 21.1%로 네네.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네네.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10만 명당 23명으로 네네. OECD 회원국 중에 여전히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지난해 OECD를 가입하면서 26.7명으로 네네. 이렇게 조사되어 있는데요. 네네. 아마 이게 공식 집계로 반영이 되면 1위에서 2위로
떨어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네. 불명예스러운 것은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센터장님, 부산이 특별히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특광역시 가운데, 그러니까 대도시 가운데 지금 제일 높다는 거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자살의 원인은 네. 어느 하나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아, 네. 보건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네. 복지라든지 고용 이런 모든 문제가 함께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근데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산의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보면 네. 일단 고위험 음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부산 사람 술을 좀 많이 마시긴 한데. 네네. 부산 사람이 술을 많이 먹고 있기는 한데 이제 네. 특광역시 중에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고령 인구하고 독거 노인 인구 비율이 네. 특광역시 중에서 1위를 아이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직업별, 뭐 연령별, 성별 이런 부분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요? 2011년 이후에는 네. 부산의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 계속 감소는 하고 있네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약간 저는 희망을 좀 걸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남녀 비율에 있어서는 남자가 한 2.5배 정도 더 자살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성들보다 남성이 훨씬 많이 그러네요. 네. 그다음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로 보면은 자살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은 네. 50대입니다. 아,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높은 비율은 70대 이후이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할 건 고령 인구 노인의 자살률은 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장년의 자살률은 감소율이 굉장히 더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왜 그런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텐데 네. 예 어떻습니까? 이게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네. 교수님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네. 더 큰 좌절을 경험하면서 절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사랑의 상실이나 네. 또 거부당한 그 감정에 대한 이 공감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때 이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네. 자신에게 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교수님 말씀 중에 이게 참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에게 분노의 감정을 네. 표현한다.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공격성이 사실 어떤 대상에게 향해야 될 것들이 외부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내부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거죠. 조금 전에 사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부센터장님 아이를 데리고 같이 목숨을 끊는 뭐라고 그러니까 동반 자살이라고 흔히들 많이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그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자살을 네.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로 부모가 남겨진 자녀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부모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자녀 보호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낳은 아이에 대한 책임감 또는 내가 영원히 이 아이랑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것 때문에 함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저는 동반 자살이라는 단어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스스로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네. 부모가 이 아이를 죽이고 난 이후에 자살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제일 적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그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여줬던 사례에서도 아주 거의 갓난아기다시피 한 어린아이였는데 결국은 아이가 무슨 선택권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렇네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 표현을 쓸 때 이런 표현은 정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 기자 어떻습니까? 지역별로도 우리 부산 지역 사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역별로도 어떤 유의미한 내용이 있나요? 예, 제가 2011년부터 네. 5년 동안 이제 부산 지역의 206개 동의 네. 이 자살자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특정 동네에서 이제 자살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 네. 기장군의 한 동네에서는 이제 5년 동안 네. 95명이 사망했고요. 아. 북구의 한 동에서는 82명이 뒤를 이었고 네. 해운대 한 동에서는 7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기장군의 한 동네에서는 이제 노령 인구가 많고 네. 북구의 동네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하. 해운대 한 동네 역시 좀 낙후된 동네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특히 해운대구의 한 동네를 보면 지금 표에도 나오고 있는데 네. 5년 내내 이제 꾸준히 자살자 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근데 그럴까요? 이 네네. 지역은 이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같이 분석한 시의원도 네. 여기에 이제 중산층의 자영업자들이 이제 가게를 많이 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폐업을 하는 지역이기도 중산층 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죠 요즘. 네. 예.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한 시의원은 이런 자살이 나타나는 현황이 특정 동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특정 동의 어떤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다든지 아니면 그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들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 일어났다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좀 심각했던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살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결핍 지수라는 그 지수가 있습니다. 네. 몇 해 전에 부산의 전 동 단위별로 네네. 여러 가지 사회 지표들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 결핍이 돼 있는지에 대한 조사한 종합 지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 지수를 보면 각 동 단위별로 교육, 교통, 뭐 복지 여러 가지 차원이 어떻게 결핍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를 통해서 각 동 단위별로 어떤 문제가 시급한지를 또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시는 이런 결핍 지수 조사되어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세심한 종합적인 대책이 좀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아주 좋은 또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입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부산시와 경남도 지금 어떤 대책 고민하고 있던가요? 그 부산시는 지난달 그 시의회,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소방, 자살예방센터 등 7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자살 예방 활동과 관련한 그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자살한 사람을 구성으로 둔 가족의 경우에 그 자살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심리적 부검을 한다든지 또 가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또 경남도의 경우에도 뭐 자살 예방을 위한 캠페인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기관별로 좀 자살 예방을 위한 역할들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경찰이나 소방에서는 자살 시도나 자살하신 분들의 가족들에 대한 지지 상담을 연결해주는 전문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소장님 어떻습니까? 또 부산시 담당하시는 분들도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뭐 또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런 자살 예방 관련해서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네.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2011년에 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에 관한 법률이 생겨나고 네. 중앙 자살 예방 센터가 생겨나고 난 이후에 부산에서도 그때 생겼고요. 네, 동일합니다. 네. 그 시점을 같이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감소했고 그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네요. 네, 부산의 자살률도 동일하게 감소했다는 거죠. 그거는 사회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네. 여기에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자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자살을 거꾸로 얘기하면 살자. 맞습니다. 그죠? 뭐 네.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곳에 몰려 있는 분들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디에 요청하면 될까요? 네, 현 정부에서는요, 네. 국민생명지킴이 3대 프로젝트 안에 네. 자살 예방을 포함하고 있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번호는 1393이고요. 네. 근데 이 외에도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상담 네. 전화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전화번호는 1577-0199번입니다. 네. 여기에 전화를 하시면, 그 1차적으로.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전화를 하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여기에 전화를 하시면 1차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네. 자살예방센터에 연계를 해드리고 그 기관에서는 보건, 복지, 다양한 기관이랑 연계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랑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꼭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또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예, 정말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삶이라는 게 각자가 풀어야 될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숙제 혼자 풀기 힘들면 주변 사람들이 숙제 푸는 거 좀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누는 것도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기자 콜롬보 여기까지 하고